126일 밤 이야기 훈민하자 천일야화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식민사관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일본 제국주의자의 식민사관. 근현대사 연구소장 배영대 철학박사의 글. 식민사관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파놓은 대표적인 함정이다. 일제는 식민사관에 의하여 우리 역사를 조작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국사를 모조리 변조한 것이다. 일제는 왜곡된 관점인 식민사관으로 식민사학을 편찬하였다. 식민사학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설, 임나 일본부설 등을 주장하였다. 또 이를 계승한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라는 논리, 일선동조론을 만들어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했다. 일제는 일선동조론을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으므로 조선이 일본에 흡수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일제는 식민사관으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되어 왔고 자립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 조작하여 일본의 조선병탄을 정당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하다가 망했다. 한국 사람은 단결할 줄 모른다. 한국은 약소국으로 늘 강대국의 외침에 시달리다가 망했다. 등의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다. 이것이 다 일제 식민사학이 파놓은 함정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미화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좀 유식하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민족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거나 모욕하고 일본을 축혀 세우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다.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잘못 배운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확실하게 그 함정에서 발을 빼야 한다. 주권을 찾은 지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민족사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식민사관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유대감을 심어주는 우리의 한국사를 말살하려 했다. 식민사관에 의한 식민사학을 성립시켜 그들의 식민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한국사 왜곡의 줄거리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 오방성, 일선동조를 내세워 한국사를 폄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 타율성. 타율성론은 한국이 대륙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을 들어 늘 한국 역사는 중국 등 다른 민족에 의해 이끌려왔다는 주장이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하였다고 왜곡하였다. 그 이유로 지리적인 조건이 불리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도록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저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 국가가 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의 일이고 고조선의 단군 이래
고구려나 발해 등의 우리 역사를 무시하고 타율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우리와 같은 반도 국가가 또 있다. 바로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자리한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지중해 세계와 유럽 대륙을 휩쓸었다. 영국까지 점령한 대제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적 성격론, 타율성론이라 운운하는 것은 모두 다 일본이 한국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한 비논리적인 억지 이론에 불과하다. 이 정체성론은 우리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로 발전하는 인류 발전의 보편적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막부 정권이라는 봉건 시대를 거쳤지만 우리는 중세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대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니 그렇게 뒤떨어져 있던 한국을 근대화시키려는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봉건 사회를 거쳐야 근대적인 사회로 진입한다는 역사 발전 단계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학문적 근거도 없고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사회 발전을 보면 우리는 근대로 향하고 있었다. 일제가 침략하지 않았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어갈 씨앗이 사회 곳곳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다. 3. 당파성. 당파성론은 우리 민족이 서로 헐뜯고 분열하며 단결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조선도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조선 후기 붕당 정치를 그 근거로 들이댔다. 그런데 정치인들 사이에 대립과 항쟁이 없는 민족이 있을까? 그것으로 우리의 민족성 자체를 몽땅 매도해 버릴 수는 없다. 조선의 붕당은 오히려 왕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더욱이 우리의 붕당 정치는 상소문을 통한 공개적인 정치 투쟁이었다. 조선의 신하는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간언을 하였다. 전국시대의 일본 왕에게 신하가 간언을 하면 칼날에 당장 목숨이 사라졌을 것이다. 당쟁은 오늘날의 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짐으로써 매우 발전된 정치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치 집단의 형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 발전에 있어서 민주적인 성향의 정치를 수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일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오히려 천여 년간이나 나라가 분열되어 작은 성주들이 자고 나면 전쟁을 일삼는 역사를 거쳤다. 오로지 창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만사를 처단하였으므로 종교적인 성현의 가르침이나 도덕이나 예의가 없고 산적이나 해적의 문화로 살아온 것이다. 일본인은 구밀복금의 민족성이 굳어진 나라이다. 4. 모방성. 모방성론은 불교나 유교 등 한국의 모든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독창적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문화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순수한 고유 문화란 어느 민족에게도 없다. 문화는 흘러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유럽 대부분 나라의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왔나?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프랑스나 영국이 독창성이 없는 모방적인 민족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도 일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이론인 것이다.
설령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보이는 순수한 고유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왜곡시켰다. 5. 일선동조. 일선동조로는 한민족은 일본인에서 갈라진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동조론, 동조동근론이라고도 한다. 이 주장으로 인해 일제 조선병탄을 일본의 한국을 위한 배려와 도움인 것으로 악랄하게 꾸며냈다. 일선동조론은 1930년대 일제가 내세운 내선일체 사상의 근거가 되었다. 일선동조론은 또 일본 제국주의자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 침탈과 동화정책, 황국 신민화, 민족 말살 정책의 정당화에 악용되었다.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만주 몽골을 동족에 끌어들인 대동아 공영권을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동아 공영권은 만주와 중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도용되었다. 3. 구밀복검.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칼을 품은 구밀복검. 입에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 구, 입구, 밀, 꿀, 밀, 복, 배복, 검, 칼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말로 겉으로는 꿀맛같이 절친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음해할 생각을 하거나 돌아서서 헐뜯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18사략에 있는 고사의 이야기이다. 당나라 현종은 45년 치세 초기에는 측천무 이래 정치의 난맥을 바로잡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한 정치를 잘한 인물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정치의 염증을 느꼈다. 현종은 양귀비를 총애하여 주색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이인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환관에게 뇌물을 바친 인연으로 왕비에 들러붙어 현종의 환심을 사 출세하여 재상이 된 사람이다. 이인보는 황제의 비만을 맞추면서 절개가 곧은 신하의 충언이나 백성들의 간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한 번은 비리를 타내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명군이시오. 그러니 우리 신하들이 무슨 말을 알 필요가 있겠소. 저 궁전 앞에 서 있는 말을 보시오. 의사도 저렇게 잠자코 있으시오. 이 인모는 자주 옥사를 일으켰으므로 황태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재상지위에 있기를 19년 동안에 천하의 난리를 길러냈으나 현종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안록산도 이인보의 술수를 두려워했으므로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인보가 죽자 양귀비의 일족인 양국충이 재상이 되었다. 양국충은 재상이 되자마자 이인보의 죄목을 하나하나 들어 현종에게 고하였다. 그제서야 이인보의 죄악을 깨우치고 크게 화가 난 현종은 명령을 내려 이인보 생전의 관직을 모두 박탈하고 폐가 망신과 함께 부관 참시에 극형에 처했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인보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4. 일본인의 국화와 칼. 국화와 칼은 일본의 구밀복검이란 이중성을 상징한다. 한 손에는 국화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 국화는 평화를, 칼은 전쟁을 가리킨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을 부추긴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일본 문화론이 나온 것은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무렵에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다. 일종의 전쟁 보고서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 나와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다음 127일 밤 이야기 호미나자 전일야와는 과골 삼천과 비광 그림 속의 오노도우의 교훈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ES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